만점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수능 만점의 비법. 자,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네? 수능 만점의 첫 번째 키워드. 수능 만점자들은 땡땡을 많이 한다. 땡땡을 많이 한다. 이 땡땡에 들어갈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요 밤샘? 밤샘. 그럼 컨디션 안 근데 좋아지지 않나? 밤새는 거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안 좋을 것 같고 우리 민 선생님은 집중. 집중을 많이 하는 시간 동안에 집중해서 저는 진짜 화장실도 안 갔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흐름 끊기는 걸 싫어해서 지금도 사실 일할 때도 똑같아요. 야 저는 운동 같습니다. 운동. 저는 운동. 근데 이제 운동만 한 애들이 만점 받기는 어려워요. 너무 피곤해서 자야 돼서. 그러면 정답은 답은 뭡니까? 독서. 그러면 정답은 답은 뭡니까? 독서. 너무 뻔하죠. 너무 생각났어요. 재미없죠. 진짜 생각났어요. 근데 여러분 뭐 보셔야 되냐면 2021 수능 문제일에서 평가원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 문제를 보시면 뜻을 알아요. 못 읽어요. 시간 내에 지문을 읽고 절대 문제를 풀 수 없어요. 독서가 되어 있자면 수능은 절대 볼 수 없어요. 그치 문제를 풀려면 이거 읽어야 진짜 되지.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아니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책을 네. 많이 좀 읽혀 주셨습니까? 저는 어마어마하게 읽어줬는데 그렇다고 저는 막 목이 터지게 읽어주진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책은 정말 많이 샀어요. 중고책. 아니 근데 사실 엄마가 아무리 아니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저희 엄마도 책을 엄청 많이 맞아요, 사주고 했는데 아이들이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아요. 본인이 책을 안 읽으면 너무 무식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또래가 자기보다 더 새로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휘력이 떨어진다는 걸 절감해야 그러니까 된다. 살짝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 제가 이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야? 애가 애기가 못 알아들어. 보통 비문학을 안 읽으면 무식하고요. 문학을 안 읽으면 소통이 안 돼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네. 아니 그럼 우리 수학문도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는 그때부터 이제 뭐 대학교를 진학하는 데 있어서 독서 기록이 좀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약간 좀 체계적으로 책을 읽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크게 좀 방향성을 두 가지로 잡았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 전공과 관련된 분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경제 경영 쪽으로 나아가려고 계속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책을 이제 1학년 때부터 계속 읽었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던 교과목에 대한 좀 심화 내용 그런 책들을 또 읽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학년 때 롤스라는 학자에 대해서 배웠었거든요. 롤스라는 학자에 대해서 배우면은 이제 그 롤스와 맥킨타이어의 정의로운 삶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이런 책을 또 찾아서 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심화된 내용들. 아니 그러니까 양이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지 않아요. 학교생활기록부를 중학교부터 기록을 할 때 독서 활동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를 거기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알 수 있냐면 입학사정관은 책 수준이 어느 정도네, 관심이 어느 정도네, 그리고 이거랑 관련된 다른 활동이 뭐가 있나, 이 과목에 어떤 연관이 있나, 아까 진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독서 기록을 보고 경영학도가 되고 싶다는 뜻이구나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는 제일 중요한 게 관심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가는 걸 확장이라 그래요. 확장 독서, 밑으로 가는 걸 심화 독서라 그래요. 그리고 연결되는 걸 연계 독서라 그래요. 합친 걸 융합 독서라 그래요. 거기까지 가는 게 찐인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어렸을 적에 그냥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책을 좋아해서 많이 읽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수능 때 재미있어서 그래요. 네, 수능에서 국어 공부는 따로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국어 문제에 과학 지문도 나오고 물리도 나오고 맞아. 뭐 경제도 나오고 절대 무식하면 풀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국어 지문을 봤는데 기절하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진짜. 독서에서 독해로 점프하지 않으면 절대 풀 수 없어요. 독해. 거기에 맞춰. 근데 사실 TV 보는 시청자분들이 아니 그러면 뭐 걱정도 없겠죠 하시면서 저처럼 이렇게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책을 싫어해도 관심 분야는 있어요. 영상을 보거나 만화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텍스트 양이 적으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한 30%밖에 못 봤어요. 그러면 엄마가 살짝 봤을 때 관심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알아볼까? 텍스트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가 이 아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관찰. 있어야 되는 게 가장 관찰. 일반이 관찰. 관심 관찰. 네. 설록이 나이 때부터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은 어떻게 분위기는 좋죠. 분위기는. 분위기를 만들어. 네. 그래도 일찍 재워야 되는 건 아시죠? 잠이 중요하다. 그건 아주 정말 포인트예요. 싫어하면 안 되니까 예민해지니까. 9시에 재워야 돼요. 자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능 만점자의 두 번째 비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만점자들은
땡땡에 가지 않는다. 땡땡에 가지 않는다. 겜방? 겜방 안 가지 않을까요? 어디를 안 가죠? 클럽은 학생들이 못 들어가니까. 콜라텍 요즘 콜라텍 없나? 없어졌어요, 콜라텍. 약간 저는 약간 유흥 뭐 이런 거에 너무 빠지지 않는다 이런 좀 테마일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비법은 수능 만점자 수환군이 직접 알려주세요. 수능 만점자들은 학원에 가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방송에 나오셔서 지금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거는 좀 완전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학원을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학생에 따라서 학원이 더 필요한 학생들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일반화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네,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니 잠깐만요. 여기서 그럼 물어볼게요. 지금 이분 저 빼고 이 세 분들도 지금 뭐 어마어마한 공부하시니까 학원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근데 저는 경시대회 준비하는 건 학원을 다녔는데 내신이나 수능은 안 다니긴 했어요. 우리 소영 씨는 학원 다녔고 상진 오빠는 저는 이제 학원이 없었죠, 동네에. 아니 그건 이거는 약간 울산시에서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당 다녔습니다. 서당. 아네, 진짜 예전이라. 종아리 맞고 그랬는데 아니 농담이고 그러면 수환군은 그래도 네. 사실 학교 공부가 좀 모자라다 생각했을 때 학원을 네네. 안 갔다면 어떻게 그걸 보충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다 보니까 제가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느낀 거예요, 학원이. 일반적인 그냥 동네 학원을 보면은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 중에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인강은 들었죠. 인강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원에 비해서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강좌를 이제 딱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2020학년도에 수능 만점을 받았었는데 그 해에 만점자가 총 15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15명 중에 12명이 저랑 같은 인강 사이트에서 인강을 들었었더라고요. 어디인지 알 수 이따 좀 알려줘요, 우리 후배. 네네네. 아니 그럼 우리 코치님은 자녀분들은 학원을 그럼 안 보내셨나요? 안 보내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잘못 알려진 게 학원을 많이 보내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사실은 그러진 않고요. 전 유치원도 안 보냈고 우리 아이들은. 네, 학원은 유아 때 동네에 없는 학원이 있는 게 두뇌 개발 프로그램이 좀 많아요. 두뇌 개발. 네, 어릴 때 아이들 교구라든가 이런 것들로 네, 사고력 수학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학 갔다 와서는 이제 토플 학원을 이제 영어 실력이라기보다는 그 스킬을 배우기 위해서 한 몇 달 정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필요할 때는 전략적으로 쓰자. 저는 이건 맞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게 보통 대부분 학생들한테 가능한가요? 학원을 조금 가야 할 학생 그런 특별한 유형 같은 게 그러니까 엄마랑 사이 안 좋은 애들. 집이 싫다. 그냥 엄마가 보기만 하면 잔소리하는 거야. 너 뭐가 될 거니? 얘가 어떻게 알아 뭐가 될지. 맞는 말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피해가는 거지. 공간을 이동하는 거지. 그다음에 아이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데 학교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그 지적인 그 갈등? 그거를 또 학원에서 풀어주기도 해요. 아니면 진짜 엄마가 내 눈에서 안 보이는 게 내가 편안하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엄마 계셨어요. 케어 개념. 어디 계셨어요? 저희 집에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애가 나가면서 이제 가정은 화목하겠지. 애가 나가주는 거야. 공부하러 나가주는 거야 그냥. 아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결국에는 공부는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조금 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비법이라는 그러니까 게 자기주도 학습은 성인학습 개념이에요. 어른이 돼서 내가 너무 뭘 공부하고 싶어. 네. 그래서 내가 공부를 계획하고 공부를 실행하고 공부를 평가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어떤 학생이 눈 뜨자마자 나는 국가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겠어라는 일도 없죠. 그렇죠. 일도 없죠. 근데 뭐는 있냐면 내가 우리 집에서 엄마랑 30분 공부하기로 했는데 이걸 안 하니까 약간 찝찝해. 엄마 눈치가 보여.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야 돼. 분위기를 만드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을 안 했을 때 그 미안함. 네. 왜냐하면 나는 이 집에서 있는 것만으로 나는 존재감이 좋아 이러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 우리가. 아니 귀하게 낳은 자식인데 내가 똥만 싸도 엄마가 좋아하는데 나는 공부할 필요가 없죠. 지금 저희 애가 약간 그런 시식이거든요. 그럼. 근데 5살부터 30분 앉아 있는 연습을 해야 돼. 5살부터. 5살이요? 6살. 앉아서 그냥 뭐 퍼즐도 맞춰보고 종이 접기도 해보고 책도 읽고 그다음에 뭐 영어도 들어보고 요거 30분을 가만히 앉아서 한번 해보는 거야. 약간 집중. 애가 막 나오려고 하면 재미있으면 해요. 재미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재미있으면. 한 군데 앉는 버릇을 그렇지. 드리는 거예요? 30분, 6살 35분, 7살 40분을 하면 초등학교 1학년 가서 걔가 우등생이 되는 거야. 야. 저도 약간 앉는 습관에 대해서 되게 동감을 많이 했던 게 약간 운동을 되게 좋아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 그러니까 야구 팀 경기를 가상의 팀 경기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막 그래서 막 1번 타자 누구 뭐 안타, 2번 타자 누구 뭐 유격수 땅볼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노트에다가 쓰는 거를 맞아요. 되게 좋은 거야. 네, 그래서 사실 뭐 운동을 그만둔 경험을 사실은 저는 실패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그만뒀으니까 여기서 실패를 했으니까 여기 더 공부에선 더 이상 실패하면 안 되겠다. 공부에서 실패하면 난 정말 앞으로 먹고 살 길이 없겠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아니긴 하지만 여러 길이 있지만 그 어린 나이에. 네. 그래서 제 약간 자발적인 의지가 생기고 그게 공부의 원동력이 되게 되었었거든요. 저는 그게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만점을 하신 못 받았어요. 그게 뭐 어머님의 한숨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왜 그랬냐면 초등학교 때 공부 안 했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때 저랑 친하던 동네 친구들이 다 막 뭐 교육장상, 교육감상 이런 거 봤는데 저는 진짜 졸업장 한 장 딱 받고 졸업했는데 저는 그때도 되게 명랑했기 때문에 좋아. 너무 기분이 좋았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막 행복해하는데 멀리서 보는 엄마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자기 엄마 친구들은 다 막 상장 받아가지고 꽃다발도 받고 그러는데. 근데 그건 엄마 빨이에요. 초등학교 때 상 받는 거는. 아, 예. 그 다음날 제가 돼지 저금통을 깨서 그냥 동네 서점에 가서 중학교 1학년 참고서를 되게 무식하게 체육까지 정말로 혼자 그거를 다 풀었어요. 그러고 제가 전교 1등. 1등하고. 어쨌든 어머님의 그 표정이 어쨌든 동기부여가 된 제대로 거죠. 해준 된 거 아니에요? 거죠. 나도 우리 애기 앞에서 이제 한숨. 하지 근데 마요. 그것도 크게 소용없어요. 저희 엄마는 맨날 했는데 어금니 임플란트만 하시고. 네,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저는 소영 씨도 궁금하고 우리 민 선생님부터 동기부여가 정확히 뭐 어떻게 하셨었는지. 저는 그냥 그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좋아했던 아이돌 그룹이 있잖아요. 저랑 약속. 내가 오늘 이만큼의 준비한 공부를 다 하면 이따가 점호 시간 전에 30분 동안 동영상을 볼 수 있게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시죠? G.O.D. G.O.D. 30분 동안 늘 스태퍼를 이렇게 하면서 그 동영상을 보는 거를 저의 보상으로. 근데 어떻게 고교 시절에도 스스로 스텝 그게 안 되거든 스스로가. 자신과의 약속을 깨는 게 제일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 그게 절대 경쟁. 만점자들은 역시 만점자는 다르네. 다르네. 난 다르네. 집에 오면 피파 95만 맨날 구창해가지고. 저는 뭐 몇 등 하면 10,000원 뭐 이런 시스템을 저희 아빠가 되게 잘 활용하셨었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얼마까지 이제 벌어보셨어요? 그래서 시험 때 되게 크게 한 몫씩 많이 가는 네. 그렇게 어쨌든 보상은 약간 근데 중요한 거 같아요. 동기부여가 되니까. 저희가 수능 만점자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수능 만점의 비법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도 좀 들고요. 수능 만점 뽐뿌가 약간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아름다운 얘기만 해서 또 환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어려운 건데 그렇다고 수능 자체는 거의 40만에서 50만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천재 시험은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뭐는 있느냐? 난이도가 있어요.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를 보면 A, B, C, D 이 5단계의 난이도가 있어요. A는 전체 응시생의 80%가 맞추는 쉬운 문제. 그다음에 E는 20% 미만으로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많으면 그 애는 불수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출발이 언제냐?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부터 하는 공부의 심화학습. 그러니까 너무 쉬운 문제만 풀어요. 그러면 자기가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죠. 네, 고등학교 들어가서 중간고사는 잘 봤지만 3월 모의는 못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 3월 모의가 전국 성적이거든요. 그리고 중간고사는 자기 학교 성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학교 성적에 만족을 하면 전국 시험에서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쇼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대학은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네가 1등인 거 알아? 알아. 근데 수능은 몇 등급 만들어와라는 옵션을 줘요. 거기에 가려면 어릴 때부터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자기 학년 문제만큼은 어려운 걸 풀 수 있어야 돼요. 네. 아우 막 머리가 아프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이게 될지. 학부모가 되니까 네. 머리가 아프네. 나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 그냥 남의 얘기처럼 들었거든요. 네, 와닿죠, 제가 더.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정말 와닿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진짜 네. 어렸을 때부터 이 점만큼은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아이들은 행복해야 되고요. 야. 그리고 집이 좋아야 돼요. 내가 제일 힘들어도 집에 가면 제일 편안하다.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엄마나 아빠한테 손 내밀면 엄마 아빠가 날 도와준다. 이런 기본적인 신뢰.
물질적인 뭐 좋은 집이 아니라. 예, 그거는 뭐 애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죠. 애들은 모르니까. 네. 난 우리 집이 제일 좋아. 어. 제일 좋아. 이렇지 않으면 이제 엄마가 괴롭히면 애들은 다 PC방으로 도망가요. 아. 찾으러 다녀야 돼 막. 제가 하는 말은 화목한 가정에서 인재 난다. 이거는 저희 가훈이야. 아, 중요한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저는 민 선생님 얘기하고 내가 자신과의 약속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저한테 크게 와닿았어. 맞아요. 나 굉장히 많이 어겼거든. 지금 체중 관리도 자신과의 약속. 잘 지키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예. 아, 프로그램 시작은 수능 만점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 도움되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은 것 같은 그런 너무 시간이었어요. 참고할 수 있어.